자, 드디어 대망의 13주차, 이제 마지막 주차입니다. 이 주차를 거듭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게 일취월장했을 것 같아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 주차 14주차에는 그 대면 시험 보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실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한 45시간 되죠? 이게 엄밀히 따지면 39시간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중간 원래 오프 강의라면 중간 기말고사로 6시간 깎아먹잖아요. 이 39시간으로 PLC 터치 같이 활용을 해서 시퀀스 제어하는 법, 그리고 기동 서버 기동하는 법, 이게 되게 빠르게 진행되어 온 것 같아요. 매주 여러분들이 낸 과제를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죠?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그랬는데 과제 보면서 느낄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근데 잘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사단 그만하고 이번 주차에서는 그 서버 티칭 제어하는 방법이랑 속도 변경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티칭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서버를 이용해서 엔드 이펙터를 이동시키고 그 위치를 기억해서 제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속도 변경 제어는 서버 이동 시에 속도 값을 변경함으로써 그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을 속도를 변경해서 이동 시간을 줄이고자 제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서버 티칭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프로그램은 미리 짜놨어요. 이렇게 짜놨고 터치도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 하단부 보시면 터치 화면 보이시죠? 그 터치 화면에 제가 다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처음에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20분씩 하라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40분으로 늘어나서 이게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 주차니까 마지막 스퍼트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티칭 지령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 결정 어드레스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서버 티칭을 할 때는 이렇게 서버 티칭 지령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 티칭된 데이터를 써줘야 됩니다. 이 서버 티칭 지령을 해놓고 티칭 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롬에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전원이 나간다거나 리셋이 된다거나 하면 그 데이터가 싹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롬 쓰기를 해야만 그 위치 결정 어드레스가 전원이 나갔다 들어와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칭 지령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600으로 제가 그 D 영역을 데이터 영역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바꿔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D600으로 D0로 시작을 하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 데이터를 관장을 하게 되는데 600은 여긴 시스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D0는 시스템 영역이란 얘기죠. 제가 이거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D0 이렇게 바꾸면 D600 여기가 602가 그냥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3이 됩니다. 근데 여기 D300은 뭐냐? 요거는 제가 터치해서 그 값을 넣어주려고, 티칭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번호 설정하려고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거만 변경을 하면 됩니다. 2, 3 이렇게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데 뭔가가 중복돼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뭐 번지수도 많은데 굳이 겹쳐서 쓸 이유는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B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없네요. 요건 생각하지 마세요. 요건 그냥 제가 터치에 뭐 쓰려고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이고, 이거 세로 보기로 바꿔놓고, 좌우가 바뀌었네요. 다시 바꿔놓을게요. 원래대로 해놓고 옆으로 좀 줄여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제로 번지는 시스템 영역이라서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선두 번지 지정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 티칭 지령이 실행이 되면 D에서 플러스 1 된 값, 그 플러스 1 된 값에 D1번지가 완료 스테이터스가 저장이 되는 영역이에요. 그 완료가 다 되면 정상 종료가 됐을 때는 0으로 저장이 되고요. 0 이외에 다른 값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상 완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인텔리전트 기능 모듈 모니터에 여기 에러가 뜨고 있을 겁니다. 이상이 여기 저장이 되면. 자, 그리고 플러스 2 되는 번지, 여기는 티칭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는 건데 이송 현재 값을 쓰는 어드레스, 위치 결정 어드레스, 원호 어드레스 같은 거죠. 이 어드레스를 설정하는 건데 0일 때는 이송 현재 값을 위치 결정 어드레스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1일 때는 이송 현재 값을 원호 어드레스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현재 값을 위치 결정 어드레스에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원호 어드레스에 쓰는 게 아니고 위치 결정 어드레스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로라고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3, 여기 요 플러스 3 되는 번지, 여긴 위치 결정 데이터가 저장되는 넘버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넘버가 되는 거예요. 요 넘버 1, 2, 3, 4, 5 제가 미리 5개를 만들어 놨고요. 위치 결정 어드레스는 비워놨어요. 그래서 티칭을 해서 위치 결정 어드레스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고 위치 결정 운전하는 걸 보고, 그리고 PLC에서 한번 읽어와서 그 위치 결정 어드레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티칭 지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는 제가 1000mm/min으로 다 맞춰놨어요. 이거 나중에 속도 변경하려고 1000mm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고,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조구 속도 지정을 해줘야 되죠. 1000으로 똑같이 맞춰놨어요. 원래는 10만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사칙 연산해서 요게 나온 거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그 사칙 연산해서 1000만 넣으면 10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곱하기를 해놨습니다. 자, 정회전, 지금 저기가 원점이에요. 자, 요 부분까지 갔어요. 요 부분까지 가고 나서 이 번호를 여기까지 간 위치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칭 번호는 1번에다 저장을 할게요. 이 위치를 여기죠. 여기다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티칭 지령 내려주고, 그리고 데이터 써주고,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할게요. 역회전. 자,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서버 현재 위치, 요 현재 위치 값을 기억을 한번 해두세요. 적어놓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위에까지 왔고, 그리고 티칭 번호 설정 해주고, 그리고 티칭 지령 내려주고, 데이터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저장이 됐으니 여기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시 정회전으로 좀 내리고 3번에다 쓰겠습니다. 3번. 그리고 다시 정회전에서 좀 더 내려서 파란색 부분까지 간 다음에 여기를 4번으로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회전해서 거의 뭐 원점으로 지금 쪽으로 간 거니까요. 원점 근사하게 왔죠? 이 데이터를 5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는 다 들어갔어요. 데이터 다 들어갔으니까 티칭 운전 한번 해봐야겠죠? 요거 티칭 지령해준, 죄송합니다. 티칭 운전 데이터 기동, 요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요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 자, 가나 안 가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첫 번째 H, 두 번째 H, 세 번째 H, 네 번째 H, 다섯 번째 H 뭐 다 왔죠? 제가 중간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나, 둘, 셋, 왔고, 넷, 왔고, 올라갈 때 다섯. 이렇게 티칭을 할 줄 알면 위치 결정,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테스트로 그 위치값 잡아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요거 켜서 여기에서 잡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언젠간 활용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티칭은 현장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PLC에 있는 값을 한번 여기 읽어 볼게요. 위치 결정 어드레스 읽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 PLC에 통신 485, 422 통신 모드라고요. ADDA 카드가 꼽혀 있어갖고 걔네까지 다 읽혀와서 예약 모드로 여기 표시가 된 겁니다. 이거 무시하세요, 그냥. 자, 위치 결정 데이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값 어떠세요? 아까 여러분들 적어 놓으셨나요? 그 값이 이렇게 다 입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티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티칭은 이렇게 했고, 이제 속도 변경을 할 건데, 자, 일단 제가 테스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왜 다 죽었어, 근데? 읽어와서 그렇군요. 자, 지금은 이 속도를 지정을 할 때는 우리가 속도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을 써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를 ABS 직선으로 다 해놨잖아요. 이럴 때는 ABS 직선이나 뭐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이 속도 오버라이드 값으로만 속도 변경이 됩니다. 속도 변경을 정확히 또 하고 싶다면 이 정운전 속도나 속도 위치 이런 제어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뭐 축정지 시키고 속도 변경하고 다시 그 기동을 재기동을 시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ABS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버 속도 변경을 할 때 오버라이드를 건드려서 속도 변경을 해줍니다. 이 버퍼 메모리는 G1513인데 G1513번지를 한번 가볼게요. G1513번지를 가면 위치 결정 운전 속도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는 가감속 시간 변경하는 거고, 이 속도 전반적인 속도 제어하는 거는 여기에서 그 버퍼 메모리 G1513을 건드려주면 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100%로 되어 있어요. 원래 1대1로 가는 거죠. 제가 속도를 한번 변경을 해줘 볼게요. 자, 지금 티칭을 했을 때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속도를 300%로 뻥튀기를 시키면 이렇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확실히 빨라졌죠? 그리고 이거를 500으로 변경, 500은 안 되죠. 500은 안 됩니다. 50%로 반으로 다운 시켜줄게요. 원래 속도에. 자, 지금 아니죠? 변경을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변경을 눌러주면 속도가 변경이 됩니다. 다시 300%로 뻥튀기를 시키면 빨라지죠. 자, 속도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속도 변경할 때 1%에서 300%까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0%는 속도가 없으니까 에러 띄울 겁니다.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기회가 되시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계속 테스트하고 연구를 해보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늡니다. 속도 제어할 때 주의사항들이 좀 있어요. 속도 제어를 할 때는
연속 궤적 제어 중에 오버라이드 기능에 대해서 속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할 만큼의 나머지 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매뉴얼에. 속도 변경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뭐 감속, 정지 속도 변경,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경고를 띄우게 되고, 아무튼 이 뭔가 기동을 하고 있을 때 ABS 직선일 때는 이렇게 속도 오버라이드를 쓸 수는 있지만 그 다른 기능일 때는 좀 제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막 제어를 하게 되는데 뭐 속도 변경 간격이 너무 짧거나 이렇다면 또 에러를 띄울 거고요. 정상 동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 복귀를 할 때 근점 도구 ON을 검출해서 감속을 시작한 경우에 클리프 속도로 뭐 오버라이드 기능에 대한 속도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또 되고요. 그 속도 변경 막 무시되고 오버라이드 기능에 대한 감속 시에 또 감속 시작 플래그는 또 ON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학교에 장비 있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만 산업기사 특강 할 때 그때 뭐 어차피 저한테 수업 들으실 거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 없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실력 되면 100%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테스트를 하나씩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유로워집니다. 여유롭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도 오버라이드 값 변경을 할 때는 이렇게 G1513 버퍼 메모리 값을 변경을 해줌으로써 속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속도 변경 방법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어 방식을 바꾸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 제어 방식들이 생산 자동화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안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벌써 녹화한 지 17분이나 지났어요. 18분째예요 지금. 자, 그러면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서버 티칭 하는 거 했었고, 전 시간에 M코드 운전, 연속 운전 한번 했었고, M코드는 여기죠. 요 M코드 여기에서 한 번만 탁 어느 번지를 때려주면 아니고 그 지령을 내려주면 M코드 쪽에 번호를 설정해 놓은 대로 운전 기동을 하게 될 겁니다. M코드 오프를 한 번씩 해주시면서 기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버 속도 변경도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정회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러 코드 같은 거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BG 신호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서버가 되게 느리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는 BG 신호 넣지 마시고 에러 신호만 넣어주세요. 에러가 떴을 때 정력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조구 속도 지정, 제가 아까 그 사칙연산 해서 곱하기 100 해서 넣어줬다고 했죠. 저기서 지금 속도가 1000으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100 해서 10만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밀리미터 퍼 미닛인데 뒤에 소수점 두 자리가 붙었잖아요. 이거 미쓰비시에서 그냥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이거 제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계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러 리셋 할 때는 버퍼 메모리 G1502 번지를 쳐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8이 뭐였더라? 이거 조구 속도 지정 같은데 맞네요. 조구 속도 158 조구 속도 여기에서 502로 터치 값에 넣어줘서 터치 값이 D무브를 통해서 버퍼 메모리 G1518 번지에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거 800은 현재 값 여기 있죠? 위에 모니터 여기에 요겁니다. 요거 현재 값 여기를
써놨더니 터치에 저렇게 서버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74.5 마이크로밀이잖아요. 저게 74.5 라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서버를 기동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Y40을 켜줘야 돼. 이렇게 Y40을 반드시 켜줘야 됩니다. Y40 안 켜주면 이게 뭐였죠? PLC 준비인가? 여기 보시면 네, PLC 준비네요. Y40을 강제로 온 시켜주지 않으면 PLC 준비가 안 떠요. 그래서 위치 결정 카드가 준비가 완료가 안 됐다고 여기 온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Y40을 켜주게 되면 X40 신호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비지 신호 X4C, 여기 X4C 다 들어갔죠? X4C 다 들어갔고 에러 검출 X48, X48이 지금 오프 상태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X48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점 복귀를 할 때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티칭 지령을 할 때도 에러를 띄우면 들어가지 않도록, 티칭 쓰기를 할 때도 에러가 들어가면 기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넣어줘야 됩니다. 비접점으로. 왜냐하면 에러가 검출되면 얘가 온될 테니까 평소 때는 패스 시켜 놓다가 검출이 되면 이 출력 회로들을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우리 정지할 때 시동, 축정지, 여기 Y44가 오프되어 있는데 Y44에 그 상시 온하듯이 뭐 어떤 신호로 온하듯이 축정지를 한번 버튼 신호는 뭐 이런 거로 한번 탁 넣어주게 되면 축이 정지를 하게 돼요. 축 정지하고 난 다음에 위치 결정 시동 다시 한번 쳐줘야겠죠. 그래야 그 위치에서부터 다시 기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인텔리전트 기능 모니터를 잘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거 켜놓고 봐도 돼요. 매뉴얼은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매뉴얼이랑 똑같은 건데 굳이 매뉴얼 도움말에서 이렇게 찾거나 아니면은 뭐 매뉴얼을 바탕화면에 놓고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이런 거 찾아다니려면 매뉴얼 엄청 막 컨트롤 F 누르고 거기에다 치고 뭐 그럴 거 없이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인텔리전트 기능 모니터로 등록 클릭하고 축단위 표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런 거 쉽잖아요. 이런 거 미쓰비시 사에서 보라고 이렇게 해서 보라고 해놨는데 활용을 해줘야죠. 그리고 요런 거 잘 보시면서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저도 뭐 다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많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다 해보면서 장비도 있겠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뭘 공부를 하려도 이렇게 제약이 좀 있는데, 장비가 있으면 공부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것도 뭐 진짜 뭐 1, 20만원짜리 1, 200만원짜리도 아니고 거의 1000만원 이상 되는 장비들인데 뭐 어디서 만져보겠습니까? 학교에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시면 되겠고요. 뭐 다른 거는 없겠네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는 몇 주차죠? 이번 주차가 15일부터 19일 주차니까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조교 선생님한테 25일, 26일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려놨는데 2주에 제가 불가피하게 만약에 출장이 잡히게 되면
일정을 좀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주에 걸린 일이 조금 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다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오프 강의 때 오프 시험 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